환자들이 명의를 만들어줘요. 그 말은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해서 일찍 오면은 우리가 완치율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가 진단에서 오면은 우리가 유방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일 정도면 벌써 좀 진행된 거고 아주 미세한 미세석회가 이렇게 보일 때 이때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기계도 좋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새침세포 검사 혹은 이런 것을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엔 다 칼로 째서 했지만 지금은 그걸로 간단히 되고 심지어 요새는 진단이 3시간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또 동양 사람 유방이 작고 치밀하기 때문에 이게 그 엑스레이선만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초음파라는 걸 해요. 이게 초음파를 해서 이 유방이 젊은 사람은 치밀하고 특히 초밀하는데 그럴 때 그 속에 있던 암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멍어리를. 그래서 이제 그런 초음파 검사도 하고 때로는 이게 엑스레이로 해서는 이제 작은 그 미세 석회를 찾는 거 이것은 멍을 찾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포커스를 잘 맞춰야지 이 소위 흐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블러링이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지그시 꾹 눌러야 작은 그 뭐 한 1mm, 1.5mm짜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찍는 분이 이건 이래서 누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이런 말 하면은 괜찮은데 그런 말 없이 찍으면 이놈이 날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엑스레이 촬영, 그 미세석회를 찾는 거고 초음파는 그 멍울을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꼭 찍는 게 있습니다. MRI라는 거. 그것은 정말 엑스레이 초음파에서도 안 보이는 정말 새끼 같은 암세포가 있나를 봐서 수술할 때 그 범위도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아니 선생님 근데 뭐 많이들 들어봤습니다. 치밀 유방이다. 그래서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치밀 유방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측에 보이는 거가 치밀부항약, 이제 동양 사람 치밀. 그럼 저 속에 작은 석회화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이미 저기 하얗게 있는데 예, 저건 암이 아니요, 아니라는 그건 거죠. 유방 실질이에요. 치밀하다는 거예요. 이쪽은 좌측에 있는 것은 주로 서양 사람들의 그 유방 형태인데 물론 한국 사람도 이렇게 지방질로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밀 유방이라는 거가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서양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 많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방암을 발견을 했다면 이제 생존율도 높이고 좀 완치를 좀 해야 되잖아요.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고형암과 이런 백혈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암. 근데 이제 고형암은 제일 중요한 거가 사실은 모든 암이 일단 그걸 몸에서 떼어내는 그런 수술 방법이죠. 옛날에는 이 1894년도에 그 유명한 미국의 존스 홉킨스의 이 닥터 할슈테드라는 사람은 2cm 미만도 유방을 다 떼고 그다음에 그 유방 밑에 근육이 있어요. 흉근까지 다 떼고 겨드랑이 림프절도 무조건 다 긁어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정말 이 밸런스도 안 맞고 정말 그 팔이 붓고 이렇게 됐어도 그 당시는 살았으면 됐죠. 이런 형태였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라는 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항암제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이걸 꼭 다 떼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흉구는 남겨두고 유방만 다 떼는 수술 다음에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발률이나 생존율이 더 거의 비슷해요. 그래 이제 조금 더 여성이라는 게 유방 하나 없으면 얼마나 그 심리적인 타격이 커요. 옷을 입어볼 수 있겠어요. 목욕탕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준용이 들고 옛날 그 정도만 해도 처음에는 수술 받았다가 남편하고 뭐 부부 관계도 안 되고 이혼하고 산에 들어가고 직장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많았는데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여성이 이런 치료나 재발
완치나 재발도 좋게 하면서 삶의 질을 얼마나큼 예. 좋게 할 수 있나 이런 거가 생기게 된 거가 1981년에 이태리 국립암센터에 있는 베로네즈라는 사람이 유방 보존술, 이 암이지만 단때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1986년도에 처음으로 또 유방 보존술 한국에서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스승님 선배들이 너 나이도 어린데 뭘 한다 그런 거 하냐고 했지만 정말 그 당시 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네, 방법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걸 발표를 몇 년 동안 해서 좋다고 이제 하니까 인정을 받으셨구나. 그것을 따른 거가 한국에서도 한 10년 후예요, 의사들이. 저는 끝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방 그 보존 수술 하시는 퍼센테이지가 전체 유방암의 한 65%. 저는 한 뭐 75% 하지만 뭐 설령 요새는 암이 크더라도 그것을 수술 전 항암요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리고 나서 최근 더 중요한 거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면역요법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면역 조절요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전자 가위로 그 유전자까지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힘든 질환이었지만 이제는 빨리만 치료하면 일상생활에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런 그러면요. 말씀이시네요. 예, 뭐 요새 코로나가 난리지만 네. 코로나보다 원래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그 젊은 사람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좋은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예. 네, 이대 여성한병원의 백남선 원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죠. 네, 저도 네. 백남선 교수님 덕분에 이제 부분 절제로 보존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 발견된 위치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가슴 어느 부위에 발견돼야지 가장 위험도가 높은가요? 소위 위치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위치는 별 중요하지 않은데 오, 다만 네. 위치가 유두 근처 있으면은 근처에. 유두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두를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삶의 질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아이고. 그 재발률이나 완치율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 다행이네. 예, 우리 연진 씨. 저는 그 선생님께서 그 부분 절제술 말씀하실 때 전이가 없거나 이제 멍울이 이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멍울이 크지도 않았고 초기였는데 완전 절제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멍울 크기하고 그 기수가 이렇게 관련이 없는 건가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그러면 직경이 2cm 미만이고 림프절에 없는 거예요. 이게 2기면은 크기는 한 5cm 직전까지고 림프절에 없거나 1개에서 3개까지만 있는 건데 그 멍울 크기하고 그 림프절에 얼마나 전이 됐느냐에 따라서 기가 정해지거든요. 아예 작은 유선관 속에만 있는 것은 0기라 그래서 0기, 1기, 2기, 3기는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4개 이상 전이 됐을 때고 4기는 이제 뼈폐, 간, 뇌, 난소 이런 데 갔을 때인데 우리가 4기 하면은 옛날에는 말기라 그랬어요. 왜냐면 다 죽었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한 25% 이상 5년 생존율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한 너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우측 가슴의 가장자리를 만졌을 때 조금 아픕니다. 혹시나 암일까 걱정되어 병원 가서 초음파로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프니까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확진을 좀 해봐야 될까요? 하셨어요. 그래도 일단은 그분이 아니라 그랬으면 그분을 일단 믿고 그다음에 암이라는 것은 전체 100 중에서 통증을 유발하면서 생긴 암은 약 10 내지 15%예요. 오히려 통증 없는 멍울 그리고 이 만지면은 까실까실한 거, 이 멍울이가 있어도 이렇게 구슬처럼 맨질맨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한번
본인이 불안하면 큰 병원에 가면 더 좋죠. 선생님 그러면 암과 그 멍울의 차이는 뭔가요? 저희 뭐 입장에서는 뭔가 만져지면 일단 너무너무 불안할 텐데. 이게 만져지면 일단은 병원에 오셔야죠. 그 병원에 오시면 우리는 이제 만지면 거의 다 구분이 되거든요. 아, 촉감만으로도? 그러면 그 원래 진단이라는 건 시진, 촉진. 예. 그렇지 않냐. 이런 다른 데 있으면 타진도 있고 청진도 있지만 유방암은 시진, 촉진으로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